결혼 후 1년 만에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한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살 남자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결혼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일한다는 반핑계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말이지요. 저는 27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시작한 사업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기까지 저에게 연애라는 것은 전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에서 사업하는 저에게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장님들을 만나러 다녔고 조금의 노하우라도 배워서 어떤 식으로든 일로 승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고객 관리에서부터 중간중간 이벤트까지 제가 한 노력을 생각하면 절대 쉴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제 20대의 청춘은 지나가게 되고 어느덧 30대가 오고 30대 중반이 왔을 무렵 점점 사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안정화를 이루어져 갔으나 집에서는 그런 저에게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하느냐고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인생의 대부분의 기간을 일에만 매달려서 살다 보니 여자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연애고자입니다. 20살 무렵 여자친구를 2년 사귀고 군대를 전역해 24살 때부터 28살까지 여자를 사귀다가 헤어지고는 그때부터 여자친구란 존재는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꾸미는데도 별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번창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까만 고민하던 저에게 연애란 건 참 어렵더라고요. 한 1년을 여러 여자들에게 대여보고 친구의 소개로 만났던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의 겉으로 보이는 스펙만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노총각인 저를 빨리 장가 보내고 싶어 했었죠. 사실 저도 여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하면서도 연애하기 전과 다를 바 없이 일에 집중하는 저의 모습은 그대로였고 그런 저를 뒤에서 말없이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기도 해서 저 역시 반년 만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하필 근데 일이 또 한창 바쁘던 시기라 제가 결혼 준비하는 와중에도 그렇게 신경을 못 썼기에 결혼 시기를 좀 더 늦췄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도 그걸 원치 않았고 부모님이 특히나 싫어했습니다. 바쁜 건 둘째치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도대체 언제 결혼하느냐고요. 언제 네가 일 중독에서 벗어난 적은 있었냐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쓰는 결혼 준비를 저희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대신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회사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으니깐요. 사실 지금 와서 그때 그렇게 신경 못 쓰고 팔리다시피 갈 거였으면 결혼을 안 하고 잠시 미루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뒤늦은 후회만 되더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저는 제가 못 챙겨주는 걸 돈으로 대신하고자 아내에게 화려한 신혼여행 넉넉한 생활비로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했었고 저는 아이가 생기자 갑자기 더 무거워진 어깨가 느껴져 더욱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제 마음과 다르게 결혼 후 아내의 임신 기간 중 생기게 된 우울한 표정과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 저도 아내에게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고 출산 후에는 그런 일들은 어느 정도 없어졌으나 아이 때문에 주말에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는 아내를 생각하니 집에 일찍 들어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더군요.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일을 줄였다고 해도 그동안 벌어둔 것도 있었고 수익도 나쁘진 않았기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1년에 2번씩은 해외로 여행도 다녔고 아이가 하고 싶은 교육들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교육비만 하더라도 매달 몇백씩 나가는 수준이었으니깐요. 아이도 욕심이 많았지만 애엄마도 욕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 중국어도 가르치고 스케이트, 태권도, 수영까지 특이하게 집에 박혀서 뭔가를 하기를 좋아하는 저와 달리 항상 나가길 좋아하는 아들 덕분에 주말에도 항상 근교로라도 가족 여행을 줄곧 나갔었습니다. 그런 저의 나름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어느 날 단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바로 우연치 않게 아내가 켜두고 나간 컴퓨터 때문인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고민을 질문하고 사람들의 상담을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연찮게 아내 아이디로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곳에 아내가 질문한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내는 저랑 연애하던 시절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저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 남자와 만나서 관계를 하였고 저와 그 남자 둘 다 관계를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구체적으로 그 남자와 자신의 임신 주기와 그 남자와의 구체적인 관계 횟수 날짜까지 다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저랑은 그 후에 관계를 가졌는데 서로 배란일이 하루 차이로 겹쳐서 임신을 하였고 제 아이일 거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알고 보니 출산 예정일이 저랑 관계를 하기 전으로 나와서 지금 겁에 질려서 떨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만약 이 아이의 혈액형이 저랑 다르면 어쩌냐고 임신했을 때 제 아이가 아닌 줄 알았으면 지웠을 거라던데 치가 떨리더군요. 사랑했다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며칠이나 불륜을 하고는 자신만만하겠네. 아이일 거라 안심했다고 적어놓은 이 여자의 정신머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며 눈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과 임신 기간 내내 표정이 겁에 질려있던 아내년의 얼굴이 떠올라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을 생각하니 애틋하면서도 진짜 내 아이가 아니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저는 아들의 머리카락과 제 머리카락을 보내어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잠도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기다리는 동안 지옥 같았습니다. 다행히 친자 확인 결과 제 아이가 맞다고 하더군요. 왜 아내년이 임신했을 땐 불안해하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놈 자식이면 끝장이니깐 우려했었던 거겠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임신 중일 때 아내가 임신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아내의 기분을 풀어보려고 노력한 제가 바보천치같이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아들은 제 아들이지만 이제 이미 친 아내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8년가량 지난 사건이라서 이 문제로 이혼을 거론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변호사는 저한테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길 한 번 외도를 한 가정은 계속 외도를 하게 되더라고. 힘드시겠지만 좀 더 아내의 뒤를 캐보면 뭔가 더 나올 수도 있다며 그 당시 아이를 출산한 이후로도 아내분은 계속 몰래 만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화가 났고 저는 아내에게 아직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제 행동에서 무의식 중에 어느 정도는 짜증을 내며 아내에게 기분 나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뭔가 자신에게 대하는 남편의 바뀐 말투와 행동에 저보고 무슨 일 있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물었고 전 그 꼴이 더 보기 싫어서 더 짜증을 내고는 했었죠. 그렇게 부부싸움도 하루 걸러 하루를 하게 될 무렵 어느 날 아내년의 꼬리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컴퓨터에 아내의 아이디가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기에 언제든 휴대폰 위치 추적이 되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었거든요. 모텔에 드나드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나서 아들을 저희 부모님께 맡기고 처가댁에 쳐들어가 아내년을 불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장인 장모님들은 제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찾아오자 무슨 일이냐며 묻기 시작했고 제가 과거에 아내가 이런 짓거리를 한 사실을 보여주자 아내년은 시뻘개진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뭐래더라? 인터넷에 적은 것들은 자기가 드라마 보고 궁금해서 적은 글이라며 아주 격하게 아니라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정말 그 자리에서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으나 차마 장인 장모 앞이라 그러지는 못하고 장인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외손자는 그럼 제 아이가 아니냐는 말에 저는 저 여자가 지금 제 옆에 지금까지 있을 수 있던 게 제 아이여서 그렇다니깐 장인께서는 그럼 과거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대답보다 말없이 아내년이 최근 모텔 가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여드리자 장인어른은 갑자기 아내의 뺨을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인간만도 못한 짐승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요. 장모도 말리고 집안이 아주 개판이 났었죠. 저도 장인이 생각보다 심할 정도로 아내를 두들겨 패시기에 잠깐 당황하여 장인을 말렸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장인과 장모님께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린 터라 아내를 더 때리신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굳게 마음먹은 대로 이혼 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르신들이 딸을 잘못 키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가 인터넷에 남긴 글을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두 남자와 관계를 번갈아가며 맺고도 그 아이가 제 아이일 거라 자신만만하게 괜찮을 거라며 써놓은 글들.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전 저 여자가 이제는
너무 괴물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아내와 상간남 둘 다 소송해서 있는 힘껏 다 받아내겠다니깐 장인은 제 분노가 그렇게 해야 풀리겠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돌아누우시더군요. 결국 그렇게 저는 본가로 돌아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은 엄마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제 엄마 못 본다는 말에 아들까지 울어대자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슬프더군요. 결국 그 후로 이혼 소송에 위자료 소송까지 다 해서 돈을 다 받아내고 아내는 아이 낳고 경력도 단절되어서 일도 못하고 상간 남새끼는 원래부터 무능력자라 위자료 낼 돈도 없어서 부모가 겨우겨우 해결해주고 아내년과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아이 엄마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한 짓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를 하며 살아갔으면 하네요. 부모가 겨우겨우 해결해주고 아내년과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연이 3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너무 비통하고 서글픈 사연입니다. 불륜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인데 스미님 이혼이 답입니다. 한 번 바람은 잠재우기 힘듭니다. 2. 반성이 없는 바람난 여자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돈이라도 많아서 자기 돈으로 바람을 핀다면 위자료라도 많이 받겠지만 남편 돈으로 바람을 핀다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3. 어이구 왜 남편 두고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지 부부관계도 신뢰인데 바람을 피운들 바람 피우는 당사자들도 상대방을 못 믿는 건 당연한데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불륜으로 결혼한들 상호 신뢰가 없는 건 결국 사상 누각인데 참 바람 피는 사람들 뇌구조가 궁금하네요. 4. 크크 여자는 정말 바보에 멍청하기까지 하네요. 결혼해서도 양다리 걸치면 안 걸릴 것 같았나 보죠. 크크 남자를 바보로 아셨네요. 남자도 촉이 빠릅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의 불륜에 대해선 단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간남들은 상간소송에서 돈 물어주고 나면 불륜녀를 거의 안 봅니다. 그전에는 공짜로 떡 칠 수 있어서 만난 건데 몇천만 원 물어주고 나면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크크 재미있지 않아요. 크크 니마 힘내세요. 5. 여자가 한번 그마 대취하면 자식이고 남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죠. 그 더러운 아내는 잊어버리세요. 그게 정답일 듯 싶습니다. 6. 절대로 아이 보지 못하게 철저히 단절시키셔요. 아이 옆에 얼쩡거리지도 못하게 하셔요. 남편이란 사람을 얼마나 개무시했으면 그따위 짓거리를 해요. 멍청하기 짝이 없고 복그릇을 확 엎어버렸네요. 집 팔자지가만덥니다. 얼마든지 남편과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분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셔요. 아니면 결혼은 말고 까짓것 여자친구로 그냥 부담없이 한 번씩 만나셔도 되고요. 결혼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인생 뭐 있나요? 건강하시고 즐겁게 사셔요. 7. 스니님도 옛날 다른 여자 사귀고 이심 좀 이해주고 그년이 또라이고 개쓰레기고 애가 무슨 죄신지 한참 엄마 돈이 갈긴데 다행히 잘했네요. 61세이지만 동생은 이번이나 사기당하는 애는데 식구들 상처 입고 사는 게 어찌 참 힘들고 다행히 아들이랑 부모님이랑 사세요.